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다리가 자주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늘 비슷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피로를 호소하고 식사량이 줄고 몸이 무거워졌지만 스스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그러다 검사를 받아보면 이미 신장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던 거죠. 신장은 정말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 곳곳에 아주 작은 변화들로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놓치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신장 건강과 영양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하나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신장의 신호를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늘 분위기를 밝게 만들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식사도 예전만 못하고 괜히 피곤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신장이 이미 상당히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갈아 마시고 샐러드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놀라워하셨던 건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증도 뚜렷한 불편도 없었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식습관과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부기와 피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채소를 고르는 방식과 조리법을 바꾼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드립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참고 버티는 장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탁 위에 채소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어떻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늘 채소 섭취를 권장하는 입장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거든요. 어떤 채소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어떤 채소는 오히려 회복을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인데 신장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칼륨이 많은 채소를 한꺼번에 먹는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 수치가 상승하면서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와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녹색 채소가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신 거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손발 저림을 자주 느끼시더니 나중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가 있었어요.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인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만들면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칼륨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이고 여러 끼에 나눠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시금치와 토마토를 생으로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 채소는 샐러드로 정말 많이 드시죠. 건강식의 대표 메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채소들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은 신장에 쌓이면서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신장 기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수산 섭취가 많을수록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72세 이정임님은 매일 점심에 시금치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기름기 없는 깨끗한 식사를 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옆구리 쪽에 불편함을 자주 느끼셨고 나중에는 소변 색깔이 탁해지는 걸 발견하셨어요. 확인해보니 작은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수산 성분이 계속 쌓이면서 생긴 거였죠. 시금치나 토마토를 드실 때는 꼭 데쳐서 물을 버리고 드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고 나면 수산 함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특히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생채소가 무조건 좋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 먹는 습관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자체도 칼륨이 많은 식품이지만 문제는 조리 방법이에요. 구우면서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리고 버터를 곁들이면 신장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국내 식생활 조사에서도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5세 김영진님은 간식으로 구운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달달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드시다 보니 몸이 자꾸 붓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검사 결과 수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감자와 고구마를 아예 끄는 건 아니지만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삶아서 드세요. 삶으면 칼륨이 물에 녹아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물은 꼭 버리셔야 해요. 삶은 후에는 소량만 드시고 버터나 소금은 최소화하세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조리법까지 신경 쓰고 계신가요? 구운 것과 삶은 것, 이 차이가 신장에게는 정말 큽니다. 네 번째는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매일 같은 채소를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채소가 좋다고 들으면 그것만 계속 드세요. 시금치가 좋다고 하면 매일 시금치, 토마토가 좋다고 하면 매일 토마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면 신장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같은 성분이 계속 들어오니까 처리 부담이 커지는 거죠. 노년층 식습관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단조로운 반복 섭취가 장기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68세 최상우님은 케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케일 주스를 드셨어요. 몇 달간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심해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더라고요. 같은 채소만 계속 먹으면서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쌓인 겁니다. 식단을 다양하게 바꾼 후에는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채소는 종류를 순환해서 드세요. 오늘은 오이, 내일은 양배추, 모레는 당근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 한 가지 채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같은 채소만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다양성이 신장에게는 휴식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고쳐도 신장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건강을 위해 하던 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신장을 도와주는 채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신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채소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신장을 도와주는 채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채소들이 신장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정말 풍부한 채소죠.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칼륨 함량도 다른 채소에 비해 낮은 편이고 수산 성분도 거의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 오이를 드시면 몸에 열도식혀주고 수분 보충도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를 절임이나 장아찌 형태로 드시면 안 돼요. 소금에 절이는 순간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오이를 선택했는데 절임으로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오이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드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식탁에 오이 한 접시 올려보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신장에게는 정말 고마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죠.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에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는데 양배추가 이걸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부담도 적어요. 양배추를 드실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만 데친 후 건져내면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어요. 생으로 드셔도 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저는 국 대신 양배추를 권해드립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끓이는 과정에서 다른 재료의 칼륨도 녹아나오거든요. 차라리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국 대신 양배추를 선택해 보실 수 있나요? 이 작은 선택이 신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예요. 이 성분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세포 손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당근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또 당근은 칼륨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적당량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당근은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찌거나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좋고요.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만 두르고 살짝 볶아보세요. 단,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근을 생으로만 드시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찐 당근이나 살짝 볶은 당근을 드셔보세요. 맛도 더 부드럽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간단한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효과는 크게 달라져요.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죠. 국에도 넣고 김치에도 넣고 무침으로도 먹고요. 무는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신장이 약해지면 이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데 무가 그걸 보완해주는 겁니다. 무를 드실 때는 짠 반찬 형태는 피하세요. 무김치나 깍두기처럼 소금에 절인 건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무는 얇게 썰어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무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무 한 조각 드셔보실래요? 식사 전에 무를 조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속 정리도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무는 정말 평범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채소예요.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신장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신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특별한 채소를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미 좋은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채소와 살리는 채소. 이 차이를 이제 아셨죠?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 하나, 섭취 방법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고 소변 상태가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채소가 모두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신장을 지치게 할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오히려 회복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칼륨 많은 채소를 한꺼번에 먹는 습관, 시금치와 토마토를 생으로 자주 먹는 습관,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 먹는 습관, 같은 채소를 매일 반복하는 습관. 이 네 가지는 건강을 위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신장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런 습관들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오이, 양배추, 당근, 무 같은 채소들은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 채소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선택하고 조리하느냐예요. 신장을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탁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거든요. 부담을 줄여주고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면 천천히 제 기능을 되찾아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에서 채소 하나를 바꿔보세요. 시금치 주스 대신 오이를 썰어 드시고 구운 고구마 대신 삶은 당근을 준비해보세요. 조리 방법도 바꿔보시고요. 데치고 삶고 물을 버리는 이 작은 과정이 신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한 달, 석 달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물 마시는 방법, 운동 습관, 수면 패턴까지 신장과 연결된 모든 생활 요소를 다룰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채소를 주로 드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바꿔보고 싶으신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